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차트처럼 추세가 깨지는 구간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추세 매매법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영상 초반에는 추세선 매매의 이론적인 부분들을 먼저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는 실제 차트에 직접 대입을 해보면서 제가 어떤 근거로 타점을 잡았었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추세선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차트에서 추세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추세를 나타내주는 선이죠. 예를 들어 지금처럼 가격이 추세선을 따라 상승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추세선에 도달하게 되면 가격의 방향성은 둘 중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첫 번째는 추세선에서 가격이 지지 저항을 받으면서 기존 추세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가격이 기존의 추세를 깨주면서 추세선을 돌파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매매를 하다 보면 이런 양자택일의 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는데, 이게 확률상으로는 50대 50인 것처럼 보여도 꼭 내가 포지션을 잡기만 하면 생각한 방향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이때 아주 사소한 디테일들만 좀 더 신경을 써주면 훨씬 높은 확률로 좋은 타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차트가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선을 그리면서 흘러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차트가 한 번 더 추세선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을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더라도 굳이 여기서 바로 포지션을 잡을 필요는 없어요.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도 매번 언급을 했지만 역추세 매매를 할 때는 무조건 확인 매매를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여러모로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시간 프레임이 일봉 차트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부분을 1시간봉으로 봤을 때는 또 하나의 작은 하락 추세선을 형성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긴 상승 추세선 위에 작은 하락 추세선이 형성됐다는 걸 염두에 두고 가격이 지지를 받으면서 동시에 하락 추세선까지 돌파를 해줬을 때 그때 캔들의 종가에서 확인 매매로 타점을 잡으면 돼요. 굳이 캔들이 추세선에 닿자마자 바로 포지션을 잡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기서 좀 더 디테일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차트가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를 형성하면서 내려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당연히 하락 추세선을 그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에는 좀 더 작은 시간 프레임에서 가격의 지지 저항 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 해당 라인은 좀 더 낮은 시간 프레임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한번 지지 라인이 됐을 거고, 다음에는 지지 구간이 깨졌기 때문에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 다음 같은 맥락에서 작은 추세선도 그려줬을 때 이 타점은 총 3가지의 진입 근거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긴 하락 추세선에서 저항을 받은 거, 그 다음은 작은 추세에서 수평한 저항 라인에 캔들이 닿아 있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시간 프레임에서의 상승 추세선을 하락 돌파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타점에서는 공매도 포지션을 잡아도 괜찮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결국 요점은 어느 하나의 기준만을 갖고 타점을 잡기보다는 여러 가지 진입 근거들이 모여서 하나의 좋은 타점을 만든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타임프레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제 채널에서 가장 많이 달리는 댓글이 코비딕님, 이 매매법은 몇 분봉에서 보는 게 가장 좋나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이건 애초에 질문 자체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 1분봉처럼 정말 짧은 호흡의 특정 스캘핑 기법이 아닌 이상은 당연히 어떤 매매법이든 모든 시간 프레임을 다 봐야 하기 때문이에요. 추세선을 볼 때도 일봉 차트의 추세선을 그렸다고 해서 일봉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4시간봉, 1시간봉 차트까지 다 중복 체크를 해주면서 크고 작은 추세를 다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간혹 정말 감이 예민한 분들은 1분봉 차트 하나만 켜두고 거기서 캔들이랑 거래량만 보고 매매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이 정말 특출나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거의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저처럼 감이 예민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인 매매, 진입 근거를 차근차근 모아서 타점의 신뢰도를 높여가는 방식의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막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마법의 지표 같은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진짜 그냥 딱 정석 매매 있잖아요. 지지 저항, 추세선, 이평선, 피보나치, 다이버전스 뭐 이런 가장 근본이 되는 지표들을 종합해서 딱 하나의 타점에 여러 가지 진입 근거를 더해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잠깐 이야기가 좀 샜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추세선이 돌파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돌파의 경우는 판단을 내리기가 훨씬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차트가 이런 식으로 상승하고 있고 캔들이 상승 추세선에 닿아서 롱이냐 숏이냐 양자택일의 순간에 놓인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만약에 롱 포지션을 잡을 거면 확인 매매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작은 하락 추세선을 추가해 줄 수가 있겠죠. 이 작은 하락 추세선이 뚫리면 그때 확인 매매로 롱 포지션에 진입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원래 계획과는 다르게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면서 캔들이 긴 추세선을 하락 돌파한 상황이라면 그때는 남은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캔들이 추세선 밖에서 종가 마감을 하면 거기서 숏 포지션을 잡느냐 마느냐 딱 그것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어차피 여기서부터는 롱 포지션의 가능성이 제로기 때문에 숏 포지션에 진입을 할 건지 말 건지만 결정을 하면 돼요. 손절 라인은 전고점 부분에 짧게 잡고 진입 포지션은 이 캔들의 종가로 잡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그냥 한 번에 쭉 내리꽂던 아니면 리테스트를 주고 내려가던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손익비로 포지션을 잡은 게 되거든요. 설사 거짓 돌파가 나와서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손절을 하게 되더라도 이 자리는 손익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무조건 베팅을 해볼 만한 자리가 됩니다.
이런 돌파 매매를 할 때 타점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뒀는데 여기서 좀 더 구체적인 진입 타이밍을 알고 싶다면 해당 영상을 시청해보시는 걸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차트를 한번 봐보면서 실전에서는 추세선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도 감을 잡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인 설명을 위해서 일단 최근 장에서 가장 바닥이었던 16K 구간까지 리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하락 추세선을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는데 하락 추세선이 깨지고 상승 돌파가 나올지 아니면 한 번 더 저항을 받고 밑으로 쏟을지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상승 관점을 본다라고 가정을 하면 확인 매매를 하기 위해서 진입 근거를 더해주는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예를 들어 차트를 보면 지금 이 구간에서 수평하게 지지 저항 라인을 그려볼 수가 있죠. 따라서 상승 관점을 보더라도 이 지점까지 돌파를 했을 때 롱 포지션을 잡으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뭐 추가적인 진입 근거를 위해서 이동평균선을 봤을 때도 이 자리는 노란색 120일 이평이 지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항의 힘이 굉장히 강한 자리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상승 관점을 갖고 있는 상태라면 여기서 추세선이 뚫렸을 때 바로 포지션을 잡는 게 아니라 저항 라인과 122평이 돌파되는지까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타점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한번 또 다른 추세선도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차트는 지나간 차트이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 흐름 순서를 고려해서 추세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지점쯤에서 리플레이를 해보면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상승 추세선은 이렇게 그리는 게 맞겠죠.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두 번, 그리고 세 번째로 추세선에 닿았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가 관건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까 배운 대로 똑같이 하면 돼요. 일단 확인 매매를 하기 위해서 작은 추세선을 그려주시고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여기가 뚫리면 롱, 여기가 뚫리면 숏 포지션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상승 돌파가 나왔으니까 롱 포지션을 잡으면 됩니다. 너무 간단해서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사실 추세선 매매는 그냥 이게 다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 차트를 봤을 때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3달 동안 쭉 장기 하락 추세선이 내려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 하락 추세선이 지금 상승 돌파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럼 똑같이 여기서도 좀 더 작은 추세에서의 상승 추세선을 추가해 주시고 여기가 뚫리면 롱, 여기가 뚫리면 숏이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캔들이 종가 마감을 하자마자 롱 포지션을 들어갔었는데 방향 자체는 맞았지만 여기서 이제 개미 털기가 한번 나오면서 손절이 나갔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또 다시 가격이 스멀스멀 올라가길래 한 번 더 여기 저항 라인이 통과되는 걸 보고 다시 롱을 잡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행히 차트가 상승을 해주면서 지난 소실분에 대한 건 만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지션을 잡을 때 사실 뭐 딱히 별다른 특별한 진입 근거랄 것도 없었거든요. 제가 차트를 봤을 시점에는 이미 하락 추세선이 깨져 있었으니까 롱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손절 라인이 짧아서 손익비가 엄청 좋기 때문에 베팅을 해볼만 하다는 거,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는 이평선이 골크가 뜨면서 정배열을 만들어 갈 것 같다는 생각? 딱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고 포지션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세선을 활용한 스윙 매매를 할 때는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매매라는 게 다 확률 싸움이고 손익비 싸움인데 여기처럼 썩 괜찮은 자리에서 더불어 손익비까지 좋다면 손절을 하나 있더라도 뭐 베팅을 해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그래봐야 방구석 트레이더고 아직 한참 모자라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좀 좋은 자리에서 손익비 매매하는 것만 잘 지키고 가끔씩 미쳐서 뇌동 매매하는 것만 제어할 수 있으면 시간이 느리더라도 계좌는 무조건 우상향하게 될 거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자 여러분들도 너무 쫓기듯이 매매하기보다는 꼭 원칙대로 정석적인 매매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다 성투하시고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